CXM의 수학 개념 사전. 오늘은요, 선생님이랑 소인수분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수분해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1학년 1학기 과정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인수분해 선생님이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수분해 여러분이 새롭게 듣는 용어가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수라는 표현, 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가 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약수의 개념과 비슷해요. 약수. 여러분, 약수가 뭔지 기억나실까요?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죠? 우리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하셨을 거니까. 약수는 뭐냐면,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즉, 어떤 수에서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불러준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6 나누기 3을 했는데, 2로 딱 나눠 떨어지잖아요. 나머지 없이. 그지? 그럼 이때 이 3이라는 친구는 6을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게 하는 6의 약수구나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들 자리 바꿀 수 있다?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6 나누기 2를 해주시면 3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요 2도 6을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구나. 그래서 3과 2는 2하고 3은 6의 약수가 되는 거구나. 언제 배웠다? 초등학교 때 배웠다. 그죠? 그럼 이게 우리가 약수인데 인수는 뭐냐면 곱했을 때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 식을 잠깐만 선생님 곱하기 식으로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검산식입니다. 그럼 이때는 요거랑 요거를 곱해서 6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6이라는 친구는 2랑 3을 곱해서 나오는 수요. 이게 인수의 개념이에요. 이게. 이게 인수의 개념입니다. 6의 인수는 뭐냐면 2하고 3이 되는데 2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뭐야 이런 선생님 순간 당황했네. 왜 이러니? 사실 이 2라는 수는요. 6의 인수가 되는데 그 인수가 뭐냐? 여기에서 이 2에서 어떤 다른 자연수를 곱해서 6을 만들 수 있어. 그런 수를 인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3도 마찬가지로 이 3에다가 다른 자연수를 곱해서 6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3을 6의 인수라고 불러줍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A라는 수가 B 곱하기 C 이렇게 곱하기 식으로 나타났을 때 B랑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C라는 수를 곱해서 A를 만들 수 있잖아요. 혹은 C에서 어떤 B라는 수를 곱해서 A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때 이 B하고 C를 누구랑 곱해서 A를 만들 수 있는 수다라고 해서 A의 인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약수랑 인수라는 개념은 비슷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조금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거의 비슷하구나, 거의 똑같구나, 그냥 이 정도로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소인수가 무엇이냐? 소인수는요, 인수라는 표현에다가 소자만 더 더했잖아요. 그죠? 이게 단어를 더해준 거예요. 이 소인수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소수가 뭐였어요? 대답할 수 있지?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자연수, 즉 약수의 개수로 따지면 딱 두 개인 자연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불러준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소수에다가 방금 우리 한 인수를 이제 합한 용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수 중에서 소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소인수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12를 한번 볼게요. 12라는 수를요. 잠깐만, 소인수 분해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소인수라는 말은, 소수랑 인수를, 즉, 여기서 인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약수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수랑 인수를 더한 단어구나. 그럼 소인수 분해는 무슨 뜻일까? 여러분, 분해가요, 수학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곱하기로 연결된 형태의 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 중상과정에서 인수분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속자만 빼면 인수분해잖아. 인수분해도 배우긴 할 건데, 이 분해가 수학에서는 곱하기로 연결된 식 형태를 그냥 분해라고 하는구나. 그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소인수 분해는 단어를 합친 거야. 이 소인수가
곱하기로 연결된 식을 우리는 소인수 분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12라는 친구를요. 분해, 즉 어떤 수를 곱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1 곱하기 10이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2 곱하기 6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고요. 3 곱하기 4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죠. 혹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얘네들을 곱하기로 연결돼서 12라는 수를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게 뭐냐? 분해예요. 얘도 분해된 거예요. 분해고 분해요. 근데 이 중에서 이 곱해지는 수들이 모두 소인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소인수 분해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분해인 거예요. 왜? 1도 소수가 아니고 2도 소수가 아니에요. 물론 1과 12는 12의 인수는 맞아요. 그런데 소수가 아니라서 소인수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2 곱하기 6에서 2는 소인수가 맞아요. 왜? 2는 소수이면서 12의 인수, 즉 약수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6이 아니잖아. 6은 12의 인수 맞아요. 약수 맞아요. 그런데 뭐가 아니야? 소수가 아니잖아요. 얘는 합성수잖아요. 아, 그래서 얘는 소인수 분해 형태가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그럼 3 곱하기 4를 볼게요. 3은 소인수가 맞아요. 왜? 3은 12의 약수, 즉 인수이기도 하면서 그치? 소수잖아요. 근데 4가 12의 약수는 맞아요. 인수는 맞는데 뭐가 아니야? 소수가 아니잖아. 아, 그래서 얘도 소인수 분해 형태는 아니다. 근데 요거를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2는 12의 약수, 인수이면서 뭐가 돼요? 소수가 맞잖아. 요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고. 3은 12의 약수이면서 뭐도 가능하다? 소수도 가능하다. 아, 그럼 얘가 소인수 분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거듭 제곱 배웠었잖아요. 앞으로 이 똑같은 수가 곱해져 있으면 얘를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기까지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2가 몇 번 곱해져 있어요? 2번이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 제곱까지 나타내 주셔야 이 모양을 뭐라고 부른다? 12를 소인수 분해한 것, 즉 소인수 분해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가지치기라고 불리는 방법이고 하나는 나눗셈, 선생님 니은자 나눗셈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방법을 선생님이랑 워크북에 있는 문제로 바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짜자잔 6번부터 풀 차례네요. 여러분 문제 연습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어려운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카카오톡 채널 있으니까. 그 6번 문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 거예요. 다음은 소인수 분해하는 과정이래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어보라고 하는데 얘를 가지치기 방법을 이용해서 소인수 분해가 뭐라 그랬어요? 곱하기로 연결된 건데 그 연결된 요소가 모두 소인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게 소인수 분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24를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직접 우리가 해보죠. 이거 너무 중요해. 어떻게 하냐면 곱해서 24가 되는 두 수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1, 24 이거 말고 1, 24 말고 1과 자기 자신 말고 곱해서 24가 되는 두 수를 떠올려 보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선생님이 2 곱하기 12 여기가 12가 있어서 2랑 12를 곱하면 24가 돼요. 이걸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요거를 보시면 이 가지 끝에 걸린 수가 소수잖아요. 소수면 스탑. 얘 소수잖아요. 스탑. 근데 소수 아니고 합성수면은 얘를 더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합성수면. 얘도 어떻게 하냐면 곱해서 12가 되는 두 수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두 개의 수. 1과 자기 자신 말고 곱해서 12가 되는 거. 6이 12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지 끝에 있는 2가 소수니까 여기서 스탑. 6은 합성수라서 더 가지를 칠 수가 있다. 그러면 곱해서 6이 되는 거. 1, 6 안 돼요. 뭐가 있어요? 2하고 3이죠. 2 곱하기 4. 그럼 이 가지 끝에 걸린 게 얘도 소수라서 스탑, 소수라서 스탑. 그래서 가지 끝에 걸린 수들이 모두 소수가 될 때까지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했어요? 그러면 이 가지 끝에 있는 이 수들을 열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들을 곱하기로 연결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2가 몇 번 곱해져 있어? 2가 3번 곱해져 있고 3이 한 번 곱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수를 곱해주는 거는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 할만하지? 그러면 우리는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 뾰로롱, 이거 보이시죠? 이번엔 나눗셈 방법. 저는 이거를 약간 니은자 남지 않았어요. 나 혼자 니은자 나눗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니은자 나눗셈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제 이것까지 배우고 선생님이 뭐가 더 쉬워요? 물어본단 말이야, 친구들이. 취향입니다. 여러분, 취향껏 쉬운 거 아무거나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 방법 다 하실 수는 있어야 되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 방법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해. 봅시다. 자, 28을요, 나눠주실 건데, 28의 약수들, 그 인수들 중에서 소수인 친구들로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8의 약수들 중에서 28은 짝수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쉬운 거? 찾기 쉬운 거? 2지. 소수 2를 나눠요. 그러면은 몫이 여기 28 나누기 2는 14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아직 합성수잖아. 그럼 더 나눌 수 있어. 그러면 14의 인수, 즉 약수들 중에서 소수인 걸로 나눠요. 얘는 2로 나눴네. 그래서 2로 나누면 몫이 7.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몫이 소수가 될 때까지 계속 니은자로 나눠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7이 될 때까지 이렇게 나눴고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니은자로 있는 이 친구들을 곱하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7이 되니까 얘네들 곱하면 어떻게 된다? 2의 제곱이 된다.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수를 곱할 때는 거듭 제곱으로 표현을 해주기. 그러면 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가지치기가 쉬워요. 나눗셈이 쉬워요. 여러분 취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랑 라이브 수업을 하면은, 가지치기로 할까, 나눗셈을 할까, 뭐 선택을 해보라고 하는데, 1번은 선생님이 나눗셈을 하고, 2번은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을 나눗셈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뭘로 한번 나눠볼까? 짝수는 가장 만만한 게 2지, 그치? 그래서 2로 나누면 18 이렇게 되고, 더 나눌 수 있죠. 또 2로 나눌게요. 9가 합성수라서 더 나눌 수 있죠. 뭘로 나눌 수 있어요? 웬만하면 소수로 3, 3, 9. 여기가 소수가 됐잖아. 끝. 그러면 이 니은자에 있는 친구들을 모두 곱해준다.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똑같은 수를 곱해주는 거는 거듭 제곱 형태로 나타내 주셔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40은 가지치기 방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40을 곱해서 40이 되는 두 수. 그러니까 1, 40 안 된다라고 했어요. 뭘로 할까? 4랑 10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 4가 더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합성수니까. 그럼 곱해서 4가 되는 두 수. 1, 4 말고 2는 4잖아. 그래서 2를 하나만 쓰지 말고 2 곱하기 2 두 번 쓰셔야 돼요. 그리고 10도 가지치기를 더 할 수 있어. 왜? 합성수니까. 곱해서 10이 되는 두 수. 2 곱하기 5. 이때 요 열매라고 할까요? 요 친구는 소수라서 스탑, 소수라서 스탑, 소수라서 스탑, 소수라서 스탑. 그래서 가지 끝에 걸린 이 열매들이 모두 소수가 될 때까지 계속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 소수가 되면 이거를 어떻게 한다? 곱하기로 연결한다. 그러면 2가 몇 번 곱해져 있어요? 3번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9번 문제, 오늘의 라스트지롱. 9번 문제를 보시면 90의 소인수를 모두 더한 것을. 그러면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볼까요? 90을 선생님은 조금 큰 수를 소인수 분해할 때는 가지치기, 그러니까 나 이게 내 취향이야? 알겠죠? 내 취향이 가지치기가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곱해서 90이 되는 두 수. 9랑 10이지, 그지? 9랑 10. 9는 가지치기 더 돼요. 어떻게? 3, 3은 9. 1, 9 안 된다라고 했어. 소수니까 스탑. 10을 더 뭘 할 수 있다?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곱해서 10이 되는 두 수. 2 곱하기 5가 되겠죠. 얘도 스탑.
그러면 얘를 이제 곱하기로 나타내 주시면 90을 소인수 분해한 거 2가 한 번 곱해줘. 보통 우리가 약간 암묵적인 룰 때, 요 있잖아. 이 소인수가 작은 것부터 커져나가는 순으로 좀 나열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3을 먼저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약간 암묵적인 룰이야. 그래서 2 곱하기 3이 몇 번? 두 번.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지? 만약에 소인수 분해 형태는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소인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때 여기서 소인수는 2, 3, 5만 쓰셔야 돼요. 여기 3의 제곱이 있는데 제곱까지는 안 돼. 이게 원래는 2 곱하기 3 두 번 곱하기 5잖아요. 그치? 그래서 2, 3, 5. 여기 있는 3의 제곱까지 쓰시면 3의 제곱은 9잖아. 9는 소수가 아니야. 소수가 아니란 말이야. 얘가 다 소수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인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소수 더하기 인수니까. 그지? 그래서 이때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 자리에 있는 거 같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 밑에 있는 요 친구들만 따로 떼어서 생각해 주신 게 소인수가 된다라는 거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이때 소인수를 모두 구한 것은 몇 번을 하시면 된다? 1번을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소인수 분해를 응용해서 우리가 약수 구하는 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